또 바로 가볼까요? 자, TNL 전자공식 사업 설명 그를 한번 보기로 하면은 전자공식 사업 설명이나 이제 앞 시간에 했던 홈페이지를 보면서 IR 자료를 했던 거나 한 번 더 짚고 한 번 더 얘기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한 번 봤으면 됐지 말라 하겠노 하면은 나는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 다 나는 쉽게 이해하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지겨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두 번 세 번 들으면 그래도 좀 기억 남잖아 맞지? 그렇죠 들어간다잉. 회사 개요 TNL이라고 그러고 98년에 설립됐다. 고기능성 소재 기술 기반으로 창상 피복제 피부에 하이드로콜로이드 폴리우레탄 폼 등 마이크로 니들 패치 그 TDDS 마이크로 니들 패치, 골절 치료용 고정제, 캐스트, 스프린트 등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창상 피복제를 주력한다. 소재 기술, 의료기기 기술을 활용해서 더마 코스메틱 및 의약품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요번에 신규 연결한 게 TNL 유럽 그 주식회사 TNL 헬스케어가 100% 출자했다. 얼마 안 돼. 자본 얼마 안 되는 거. 자,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코스닥에는 20년 11월에 상장했다. 자, 고기능성 소재 전문 고기능성 소재 기술을 의료용 분야에 적용해서 창상 피복 그리고 마이크로니들 정형외과용 고정제 등을 제조 판매. 창상 피복제는 상체를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면서 삼출액, 진물 같은 거 흡수, 출혈, 체액의 손실 등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 밴드 이렇게 데일 밴드 이런 거 그런 거 데일 밴드인데 좋은 거 지혈제 마이크로니들 제조 판매하고 있다. 자, 창상이라는 상처로부터 외부에 가해진 상처가 있는데 외부에 가해진 힘에 의해서 신체 조직이 정상적인 구조가 파괴된 피부가 있으면 이게 상처가 났다가 피부가 피난다라는 거지. 째지든지 이러면은 그때 힘은 수술도 포함한 외부 매체의 모든 작용, 주먹으로 맞든 이게 칼로 맞든 그 종이에 베이든 모든 것 수술이든 모든 것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구조, 그거 정상적인 피부인데 파괴된 신체 조직의 상처를 보호하고 오염도 방지하고 삼출액의 흡수, 진물의 흡수, 출혈로 인한 체액의 손실 등을 막기 위한 의료기기가 창상 피복제다. 그래. 하이드로콜로이드는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은 상체 직접 접촉해서 상처를 보호하는 하이드로콜로이드 페스트층 투습 방수 기능을 가진 폴리우레탄 필름층이라고 하는데 하이드로콜로이드 페이스트층을 보호하는 박리지로 구성된다. 박리지 친수성 물과 친한 천연계열과 소수성 합성 고무를 혼합한 수지를 폴리우레탄 필름이 이런 것들 폴리우레탄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얼마의 비율로 해야지 물과 조금 흡수성도 좋으면서 이런 그런 거 있지 비율의 문제겠네 맞지? 필름에 도포해서 제조하고 점착성을 갖는다. 점착성은 이렇게 잘 붙는 성질을 갖는다. 상처면과 밀착성이 우수하고 육아 형성 및 상피화를 촉진시킨다. 잘 크게 한다. 삼출액 지물이라 그랬지. 적은 찰가상 등의 가벼운 상처 및 트러블 케어 제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가벼운 상처 트러블 케어 제품. 폴리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진물 등이 많은 창상의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친수성 물에 가까운 폼 제품으로 화상, 외과적 상처, 욕창, 깊은 상처에 사용된다. 깊은 상처, 외과적 비점착성 제품은 잘 안 붙는 제품은 반투과성 폴리우레탄 필름과 폴리우레탄 폼으로 구성되고 점착성 제품은 실리콘 점착제가 코팅됐다. 하이드로 계열 같은 경우는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폴리우레탄 폴리머의 투명한 타입으로 촉촉한 타입으로 말라있는 갸피나 피부에 수분을 공급 삼출물을 흡수 삼출물이 진물이지 수분 배출 등을 하는 시트형 하이드로겔 드레싱 제품이다. 이 욕창용 뭐 이런 거겠다 같이 신체 조직의 적절한 수분 환경을 유지하고로서 상처 치유 효과를 높여주고 주로 일광, 햇빛, 화상 등 초기 화상에 사용된다. 화상에 초기 사용된다. 초기 화상에 화상 시트지는 계속 바꿔야 되죠, 맞지? 실리콘 드레싱 제품으로는 비후성 반응 켈로로이드성 흉터와 아무 상처를 관리해주는 목적인데 실리콘 필름, 페이브리, 실리콘 겔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젤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제품 자체에 점착력이 있는 실리콘을 이루어져서 흉터 부위에 부드럽게 부착되고 제거되며
세척을 통해 재사용된다. 시거가 또 쓸 수 있다는 거지. 제왕절개 수술 흉터에 많이 사용된다. 알지네이트 드레싱 같은 경우는 부직포 형태를 이루어지고 있고 삼출액을 빠르게 진물들에게 빠르게 흡수하고 빠르게 흡수하면서 그게 겔 형태로 변하고 높은 흡수율을 갖고 있어 가벼운 지혈 비강 출혈에 사용돼. 비강 코안이 코안 뭐 맞지? 욕창까지 적용하고 삼출액이 다양 발생하는 창상에도 적용한다. 이게 뭐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데다가 사용하기도 한다. 알지네이트 부주표처럼 생긴 거.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은 수십 혹은 수백 마이크로 길이의 1mm 1mm 이하, 1mm 이하, 1mm 이하로 구성되는 바늘이 다수의 형태. 아까 사각분의 원뿔처럼 기존에 어떻게 생기냐면은 그 사각분의 원뿔처럼 아까 봤잖아. 기억 안 나나? 원뿔처럼 어디 있노? 사각뿔, 원뿔 이건가? 사각뿔, 이런 거 마이크로 니들 패치, 이런 식의 마이크로 니들 패치, 그런 것들 어디 여가 어디 있노? 잠깐만, 자, 마이크로 니들, 너무 가뿐나. 어디 갔노? 자, 그렇게 마이크로 니들 그런 것들이 피하 주사에 전달 가능한 분자의 크기, 이게 데이터를 뭐 벗어나 제한 없는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부에 피도 안 나는데 그 안에 피부 안까지 전달한다는 거지. 지속적인 약물 전달, 손쉬운 사용, 무통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물 투여에 매우 효과적인 경피 전달 방식, 피부로 전달 방식. 보통 주사 놓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피 전달 물질 기술 특성상 피부층을 투과해서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화학 물질을 통해 피부를 교란시켜 물질을 전달하는 패치 형태 제품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물리적 전달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주사를 통한 약물 전달 방식이나 입으로 먹는 경구 투여 방식과도 구분되는 신개념 약물 전달 기술이다. 주사는 아픈인데 이건 아니다 말이지. 최근 들어 의학 및 미용 분야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생체 유래 성분들의 대부분 주사 방식으로 전달되어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그러니까 피부 미용이나 미용 분야에서 이제 사용돼 가지고 그 환자의 이제 그 고통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약물 전달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괜찮은 방식이라는 거지. 정형외과용 고정제 같은 경우는 외상 고정장치, 척추장치, 부속품, 브레이스 등 관절경의 장치로 관절경의 장치로 구분될 수 있고, 주로 골절의 치료 및 교정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다. 캐스트, 골절이나 기타 정형외과 질환의 신체 일부분을 압박해서 고정하거나 지지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하는 제품으로,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수경화성 수지, 물 묻으면 이제 굳어진다는 거지. 유리 섬유와 수경화성 수지로 만들어지는 두 가지 타입인데, 물에 묻으면 3분에서 5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하고 20분이 지나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하게 깁스가 된다. 지지 깁스, 정형 깁스, 그리고 대체 깁스, 처치 부위에 대한 충격 예방과 보호, 통증 경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캐스트가. 스프린트는 골절 환자의 응급처치, 가벼운 골절상, 염자, 삔거 질환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함부로 안전하게 지지 고정해주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브레이스는 캐스트류와 스프린트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취합한 기능적 보조기구, 활동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발목 염자, 기부스는 아닌데 그냥 이게 그 밴드처럼 꽉 들이매면 그냥 기부스한 것처럼 활동되는 그런 것들이지. 그 보조기구, 플라스틱 보조기구, 기억 안 나나. 다 봐라. 플라스틱 보조기구 있잖아. 플라스틱 보조기구 어디 있노? 플라스틱 보조기구. 자, 이거 아닌데. 플라스틱 보조기구, 괜히 이거 눌렀나? 이런 것처럼 이런 거 브레이스, 이런 플라스틱 보조기구 했잖아. 이게 찼잖아. 이 발목에 그런 것들. 자, 그럼 똑같이 또 했던 거 못 찾잖아 이거. 자, 플라스틱 보조기구 이거겠지. 자, 그렇고 캐스트 했고, 브레스트. 불안정한
이거 뭐 영어로 돼 있고 보호하고 지지하기 위한 우수한 기능성을 발휘하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요거 콜로이드가 매출이 60%를 차지하고 163억 폴리우레탄 폼이 11% 마이크로 니들이 11% 그래서 이거 창상 피복제가 전체 85% 매출을 차지하고 성형외과용 캐스트 뭐 스프린트 기타 뭐 상품해서 뭐 15%인데 85% 대비하면 너무 적잖아 맞지? 그래서 창상 피복제가 여기에 메인이다라고 보면 되지 메인이다. 자, 또 뭐 있노? 자, 매출 수출을 보면 콜로이드도 수출이 163억 중 142억이라 가지고 수출이 87%에 87% 수출. 폴리우레탄은 수출보다 내수가 더 높고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는 수출이 4, 내수가 96,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는 전량 수출.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는 작년 22년 1년치가 46억인데 올해는 1분기인데 벌써 32억인가 4 곱하면 이게 한 100억대가 넘는 거지. 마이크로 니들이 이제 신상은 신상 21년에 없었는데 피부 미용으로 신상 요거 패치가 이제 대박 터진 거길 수 있겠다 맞지? 그리고 전체 봤을 때 그 창상 피복제 같은 경우는 창상 피복제 전체 수출이 75% 175억이고 내수가 56억 그래서 35억 정형외과 치료 고정제 같은 경우는 수출 전체 해서 17억이고 내수가 4억이거든. 그래서 총 22억 매출인데 요것도 한번 보자. 수출이 77%, 내수가 23%. 그래서 전체 봤을 때 수출이 193억, 내수가 176억 해서 71대 39. 수출이 71대다라는 거지. 22년보다 올랐는 거지, 맞지? 이제 수출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게 23년 1분기, 22년 1294원, 1279원으로 계산했거든. 그러니까 21년도 1100원에 비하면 150원 차이 나니까 150원이면 몇 프로고 10% 넘는 거잖아, 맞지?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업이익이 환율이 올라서 그렇다고 좀 봐도 되는 기야. 좀 비중이 판매 경로는 당사에서 메디컬, 코스메디컬, 의료기기 제조사, 대리점, 제약사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드럭스토어 가든지 병의원 가든지 뭐 이런 거니까 바로 그거 약국으로 가진 않네. 자, H사라고 미국의 히얼인가 거기가 그 62%의 그거 물건을 띄워가지고 쭉 공급하고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예상 주문을 수령하는데 보통 3개월치를 주문한대. 그럼 3개월치를 주문받으면 만드는 거지 생산. 그러니까 주문받아야 만드는 거니까 뭐 재고가 이런 것들은 좀 재고 관리나 아니면 매출 채권 관리가 아주 수월한 거지. 주문 들어와야지 만들어 놓으니까 미리미리 안 만든다는 거지. 자, 국내 매출 같은 경우는 창상 피복제가 국내 잔고 수주 잔고 42억. 국내 거도 미리 주문한다는 거지, 맞지? 42억 정도 주문돼 있다. 해외 거는 한번 보자. 241억치가 준비되어 있다. 23년 3월까지가 241억치 1분기 자료니까 준비되어 있다. 정형외과는 240 총 합쳐가지고 246억 뭐 이렇게 있다. 연구개발 조직 연단부서로 발족해서 초기 제품 연구개발을 담당했고 2000년에 기업부설연구소 전문 연구요원 업체로 지정되고 그래서 연구 1팀, 2팀, 3팀, 융합기술연구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저끼리 경쟁해가지고 막 만들게 됐다. 기술총괄이사가 편도기 상무이사고 고분자공학, 소재공학, 생명공학, 화학 등 이공계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가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기술총괄이사, 연구소장 1팀, 2팀, 3팀, 융합연구팀 있다. 연구비는 올 1분기에 6억 8천 2.53%, 작년에는 32억 3.9%, 저작년에는 31억 4.3%의 연구비를 썼다. 정부과제 수행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미스티 패치 마이크로 포인트 미스티 패치 요게 아마존에서 1등 하는 미스틱 패치 요거거든. 미스틱 패치 히얼 코스메틱 요게 지금 그 별 4개 5개짜리 1등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적혀있잖아요. 1 베스트셀러 모공 세척제 대한민국에서 오는 고름을 추출하고 여드름을 줄이고 여드름 패치라는 거지. 이런 것들 11달러 만원이잖아. 만원 맞아. 만원 넘는 거
이런 36개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존에서 1등 한다 이런 것들. 자, 요게 미스트 패치 연구 4팀에서 만들었네. 자, 그리고 연구 개발기 2등급 지열전인데 3등급, 4등급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의료용 니들 마이크로 니들 제품 TNL 최초의 의약품으로 전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현재 화장품 단계는 완료했다. 화장품으로는 팔고 있지 지금. 자, 지적재산권 있고요. 그 산업 특성을 보면 창상 피복제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 고정제 산업은 통합하여 의료기기 산업으로 분류되는데,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 또는 단독 또는 조합으로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유사한 제품으로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구조 또는 기능이 검사, 대체,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모두를 포함한다. 엄청나게 넓다는 거지.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 보면 의료기기 산업은 다양한 제품군, 이게 엄청 크니까 임상, 의학, 전기, 전자, 재료 엄청나게 많으니까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되고 MRI, CT 이런 것도 포함되니까 의료기기 산업의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두 번째, 넓으니까 다품종 수천 가지가 넘고 품목당 생산 수량도 10만 개를 초과하는 품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많으면서 소량 생산. 일부 시장에서는 전문 중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지만 고가의 첨단 고부가 제품은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한다. 셋째, 의료기기 산업은 정부의 의료정책 및 관리 제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FDA 허가 얻으려고 그러면 평균 7.2개월, 중국은 13개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의 수요가 한정적인 특징이 있다. 의료 진단과 치료의 전문성을 가진 병원이 주요 수요처인데 병원에서 많이 쓴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건과 관련되므로 제품의 안정성,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시장 수요자들은 기존 유명 제품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 진입 경쟁이 높고 가격 탄력성이 가격이 후려치는 게 낫다. 이렇게. 그리고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가 매우 중요하고 마케팅 장벽 및 충성도가 매우 높아 경기 민감도가 매우 낮다. 그러니까 의외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한번 쓰는 것만 계속 쓴다는 거지. 개인 효과만 없지 않으면 계속 쓴다는 거지. 다섯 번째,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자본 기술 의존형 사업이다 보니까 제품 개발에서 생산까지 3년에서 한 5년 정도 소요되는데, 그 3년에서 5년 그 비용 대신 회수 기간이 좀 길다. 길게 가야 좀 회수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신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들어간 데는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지. 개별 제품의 시장 규모가 작고 제품 수명이 짧아서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그리고 수요 변동 요인으로서는 인구의 고령화, 22년 전체 인구 우리 5,200만 중 17.5% 인구가 65세 이상이고 70년에는 46%로 예측한다 하네. 그리고 2020년 83.5세에서 2030년 되면 91세가 기대 수명이 늘고 여성의 기대 수명은 1등으로 간다 하대. 일본보다 앞지르는 30년 세계 1위로 올라설 거로 예상. 전 세계 선진국 35개국 중 한국 여성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2030년에 평균 수명 90세를 넘길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인구 늙으면 생기는 것, 당뇨성, 궤양, 욕창, 골다공증 등이 있고 창상 피복제 및 정형외과용 고정제, 기부스 연관이 높은 질환들이다. 잘 부사질 수 있으니까 잘 끓일 수 있고 막 이렇게 피부 이런 것들. 그리고 수술 건수의 증가, 이게 수술 건수가 많이 증가하면 피술이 나을 동안은 아니면 수술할 동안 막 이렇게 뭐 그거 써야 되니까 밀접하게 연관되다. 창상 피복제 사용량이 많은 정형외과, 특히 피부와 연관되니까 신경외과, 척추수술 관련 일반 외과를 많이 써야 되니까 흉부외과 수술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 많게는 27%선에 이르고 창상 피복제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미용 관련 제품으로 인식 확산, 하이드로콜로이드는 창상 피복제 본래 기능인 상처 치료를 넘어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여드름 피부 트러블 보완, 피부과에서 모반 점 제거 시술 후 회복을 돕기 위한 뭐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을 그점 빼고 나면 뭐 이게 뭐 하는 모이네. K 뷰티와 맞물려 해외 판매 증가하는 추세. 아마존에 막 아까 전에 봤던 거. 의료 목적으로 마스크팩, 여드름 패치, 미용 목적으로 제품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피부에 가서 많이 쓰니까. 자,
창상 피복제 규모 전망을 보면 연평균 5.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미국 시장이 가장 큰 9.7억 달러하고 동남아 시장은 17년 기준 5.6억 달러다. 자, 창상 피복제. 외과 수술 증가, 노인 인구 증가, 상처 치료에 대한 인식 변화, 피부 미용 시술의 증가, 지속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상처 치료만을 위한 의료용으로 사용했다가 처음에는 최근에는 전빼기, 레이저 시술, 미용 시술을 받은 흉터를 방지하는 용도로 수분 드레싱이 번번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여드름 패치 이런 것들도 많이 쓴다는 거지. 그리고 경기 호황에 따라 외부적인 활동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또 이제 수반되는 골절, 창상 증가할 수 있고 매출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상처 치료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미에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 증가로 미용 목적으로 창상 피복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코스메디컬 분야로 분류되어 일반 소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미용 관련 분야에는 필수 소비재로서 인식이 강화된다. 이게 뭐 이렇게 그 코스메디컬 분야는 선진국형 소비재 시장으로 미국, 유럽 등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메디컬 분야, 그러니까 선진국형 시장. 걔네들은 이제 그 상처 치료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름다움에 이제 관심 가져서 피부 미용을 많이 쓴다는 거지. 그래서 2020년, 21년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당사의 창상 피복제 매출은 증가했다. 이런 거. 경기 영향 잘 안 받는다. 경쟁 요소 국내 시장에서 창상 피복제 공급하는 주요 회사들은 대부분 폼 드레싱을 공급하고 있고 폼 드레싱을 많다는 거지. 폼 드레싱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신규 기업이 국내 창상 피복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 품목 내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신규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 기술 평가 절차를 걸쳐 국내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신규 기업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제품군은 하이드로콜로이드, 폴리우레탄 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타 회사에서는 잘 안 다루는 하이드로겔, 알지네이트, 실리콘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소재의 수분 드레싱에 대한 기술력 역시 보유하고 있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1등이니까. 사업 능력을 본 수분계, 창상 피복제, 양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하이드로콜로이드, 폼, 하이드로겔, 알지네이트, 실리콘, 창상 피복제, 알지네이트 다양한 원료를 모두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열제의 개발, 생산, 허가, 판매 경험을 보유해서 사업 확장 가능하기도 하고 KGMP, ISO 13485 품질 시스템 보유, CE 등록, FDA 등록, CFDA 차이나겠지 등록, 의약 외품 품목 허가, 의료기기 품목 허가 등 다양한 공인 인정과 허가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창상 피복제 관련 생산 시설 기계 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사업 능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료 소재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막 코스메틱 시장의 전개를 가능한다. 판로 및 수출 확대, 다야국적 기업과 원료 소재 기술을 제휴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재무는 2부로 예.